네, 안녕하세요.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엽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그 미션 수행 과업 챗봇 만드는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올렸던 영상은 이제 묘사하기 과업용 챗봇과 그리고 길찾기 과업용 챗봇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보시는 영상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묘사하기 과업 챗봇과 길찾기 과업 챗봇을 만드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셔야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더 편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임포트와 리스토어 기능을 제가 계속 활용을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그 묘사하기 챗봇이랑 그 길찾기 챗봇을 모두 결합을 한 형태로 제가 미션 수행 챗봇을 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챗봇이 어떤 과업으로 만들어지는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업에서 사용된 주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이제 묘사하기 표현이랑 길찾기 표현인데, 첫 번째로 챗봇이 What does John look like? 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He has short curly hair and he is wearing a green t-shirt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랑, 또 Where is the post office? 라고 물었을 때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핵심 표현을 활용해서 미션 수행 과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되는 그림 자료는 사전에 제가 활용했던 두 가지 그림 자료예요. 둘 다 이제 천재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첫 번째는 묘사할 때 활용하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길찾기 과업을 수행할 때 활용하는 그림입니다. 챗봇의 구성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시나리오가 그 전에 두 가지 챗봇이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물론 챗봇이 새로운 친구를 찾는 건데, 새로운 친구를 학생이 묘사한 다음에 그 묘사한 친구가 있는 장소까지 가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챗봇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2번, 3번 인텐트를, 동일한 인텐트를 두 가지를 넣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하다 보니까 인텐트 종류를 두 가지를 넣게 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선 그림 보고 챗봇의 친구를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번에는 그림 보고 챗봇의 친구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기, 요 인텐트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늘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도 네 가지 기능이 활용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인텐트, 두 번째는 엔터티, 세 번째는 프롬프트. 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챗봇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lk to mission activity. Getting the test version of mission activity.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Class 2 and number 3. Class what? Class 2 number 3. Hi, I'm Tony. I'm looking for a new friend. Can you help me? Yes. Thanks. His name is John. What does John look like? He has short straight hair. He is wearing. He's wearing blue t-shirt. What color? Blue t-shirt. Oh, he has short straight hair. And he is wearing blue t-shirt. I got it. He is at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Go straight for 1 block and turn right. Is it on my right or on my left? It's on your right. Oh, go straight 1 block and turn right. It's on my right. Now I can find him. Thanks a lot. Have a good day.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묘사하기 과업이랑 길찾기 과업을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한 형태로 새로운 어떤 게임 형태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과업의 종류인데, 제가 이 과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학생들, 이제 제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묘사하기 과업이나 길찾기 과업은 한 단원, 한 차시에 관련된 표현만 지속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몇 번 이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챗봇을 결합해서 미션 수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또 다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아이들이 그 퀘스트를 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게임 형태로 아이들이 흥미롭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봇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제가 했던 것처럼 웰컴 인텐트와 아이덴티티 인텐트와 예스 인텐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반 번호를 말하게끔 하죠. 그래서 학생이 반 번호를 말을 했을 때 챗봇이 Hi, I'm Tony. I'm looking for a new friend. Can you help me?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학생이 yes라고 답을 하겠죠. yes라고 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답변은 Thanks. His name is John. What does John look like? 이렇게 또는 His name is Brian. What does Brian look lik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학생이 이제 먼저 묘사를 하겠죠. 이 describe 보이는 뭔가 익숙하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묘사하기 과업에 있던 인텐트를 제가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남학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챗봇이 그걸 듣고 Oh, he has 뭐 short straight hair and he is wearing a blue t-shirt. I got it. He's at the park. Where's the park? 또는 뭐 he is at the restaurant. Where's the restaurant? 방금 제가 시연했던 상황에서는 두 번째 거를 얘가 선택을 해서 임의로 작동을 한 거죠. 그걸 듣고 학생이 이제 또 길을 안내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안내를 하면은 챗봇이 그걸 듣고 Oh, go straight 2 blocks and turn 1 block and turn right. It's on my right. Now I can find him. Thanks a lot. Have a good day.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새로운 인텐트를 만들고 새롭게 엔터티를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길찾기 과업 만들기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스토어와 임포터 기능을 제가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새롭게 선생님들께 그 아예 에이전트를 새로 만들어서 실습이라는 에이전트를 제가 다 비워놓았습니다. 비워놓아서 여기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묘사하기 과업과 길찾기 과업을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미션 수행 과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리스토어 기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챗봇에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스토어보다는 임포트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임포트로 한번 묘사하기 과업을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묘사하기가 있죠? 묘사하기 과업을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면은 지금 제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묘사하기 과업과 엔터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리스토어를 통해서 길찾기 과업을 하게 되면은 묘사하기 과업이 모두 없어지고 길찾기 과업으로 덮어 쓰여지게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묘사하기 과업의 인텐트도 필요하고 길찾기 과업의 인텐트도 필요하고 두 가지 종류의 그 엔터티도 다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토어가 아니라 이번에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묘사하기 과업을 임포트를 시켰고 지금은 길찾기 과업을 임포트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임포트가 완료됐어요. 근데 임포트에서 또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임포트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두 가지 챗봇을 임포트를 시켰죠.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챗봇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텐트와 엔터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금 엔터티의 두 가지 챗봇에 둘 다 클래스와 넘버 엔터티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디폴트 웰컴 인텐트와 아이덴티티와 예스 인텐트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미묘하게 다른 점은 동일한 인텐트와 엔터티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도 무언가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가장 마지막에 임포트한 챗봇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묘사하기 과업을 처음에 임포트를 했죠. 그랬을 때 아이덴티티에서는 I'm new here. Can you help me to know about your town? 이렇게 붙지 않았죠. 거기서는 I'm looking for new students in my school. Can you help me?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임포트했던 길찾기 과업에서는 이렇게 뭔가 마을에 새로 왔는데 너의 마을을 소개해 줄래? 라는 커멘트를 제가 넣었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동일해요. 다 동일하되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부분만 가장 최근 거를 이제 얘가 덮어 써서 활용하는 게 임포트의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미묘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시나리오 자체가 새로운 친구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I'm looking for my new friend. Can you help me? 이렇게 만들면은 미션 수행을 위한 새로운 답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학생이 yes라고 말을 하겠죠. 말을 하면은 Thanks, where is the school이 아니라 아까 What does His name is John. His name is John. What does John look like? 또는 His name is Brian. What does Brian look li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묘사를 하겠죠. 그쵸? 묘사를 하는데 이미 묘사가 다 돼 있어요. describe boy에서 이미 묘사가 다 돼 있고 우리가 바꿔줘야 될 거는 밑에 있는 답변이죠. 학생이 잘 묘사해서 he has short curly hair and he is wearing a blue t-shirt. I got it. Then what does Stella look like가 아니라 He is in the park. Where is the park?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he is in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post offic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속 답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장소만 스쿨로 바꾸던지 라이브러리나 뮤지엄으로 바꾸던지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바꿔 나가실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Where is the museum으로 바꿔볼게요. museum 또 museum 이렇게. 그럼 학생이 묘사를 하고 나서 만약 지금 문제가 근데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면은 describe boy가 작동되고 where is the museum 했을 때 학생이 go straight 2 blocks, turn left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내비 인텐트가 작동이 돼야 되지만 이미 이 안에 후속 인텐트를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fallback 인텐트를 실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스템상 describe boy가 작동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describe 걸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학생이 여기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말을 하지 않고 내비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말하다 보니까 챗봇 입장에서는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fallback 인텐트를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나는 묘사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는 거를 진행할 거야 하면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때는 학생이 남학생을 묘사한 다음 여학생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내비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것은 한 번만 묘사하고 그 다음에 길을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describe 거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describe boy의 후속 인텐트는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게 작동되고 나서 챗봇이 where is the post office? 라고 말했을 때 학생이 이제 go straight 2 blocks 이렇게 말을 할 때 내비 인텐트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작동이 되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엔터티에 있는 프롬프트도 그대로 다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럼 학생이 묘사를 길 안내를 잘 했다면은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thanks, then where is the park?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thanks, now I know where he i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간접 의문문 쪽에 복문 구조라 조금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다 싶으시면 그냥 Thank you very much. 그냥 간단하게 Have a good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Now I know where he is. Have a good day.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굳이 이거 말고 추가적인 거를 넣어봤자 그 의미가 그 의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 발화가 진행되고 나서 챗봇이 자동으로 종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밑에 set this intent as end of conversation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 save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인텐츠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작업하셔야 될 게
지금 저는 내빅을 밑에 두 개를 하나를 더 제가 아까 길찾기 과업에서 추가를 했었죠. 이건 지금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션 수행하기 챗봇은 제작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늘 하는 것처럼 인테그레이션을 제가 한번 구글 어시스턴트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ign in required에 체크를 해주셔야 챗봇이 먼저 발화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auto preview changes는 여기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선생님들이 중간 편집을 하셔도 이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디폴트 트리거 워드는 Talk to My Test 앱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미션이기 때문에 미션 액티비티로나 바꾸고 싶다 하면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위에 있는 5가지 목록 중에 두 번째 있는 디벨로프를 누르셔서 미션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시고 뭐 보이스는 본인이 원하시는 보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제 과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Talk to Mission Activity라고 트리거 워드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 만든 챗봇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Talk to Mission Activity. Let's get the test version of mission activity. Hi, please tell me your class and number. Class 2 number 3. Hi, I'm Tony. I'm looking for my new friend. Can you help me? Sure. Thanks. His name is John. What does John look like? John has short curly hair. Sorry, can you say that again? John has short curly hair. I missed what you said. What was that? John has short curly hair. Sorry, I can't help.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사전에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넣지 않은 표현들을 여기다 넣었어요. 지금 말을 했어요. 제가 트레이닝 프레이즈에는 he와 she만 넣어놨는데 지금 거기에 있지 않은 존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다 인텐트에 들어가서 또 트레이닝 프레이즈에 이걸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2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다 입력하기는 어려워요. 이럴 때는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왼쪽 목록에서 6번째에 있는 트레이닝을 들어가시면은 오늘 이제 이 챗봇이 작동된 횟수가 다 나옵니다. 작동된 경우가 다 나오고 지금 가장 제가 최근에 작동한 게 바로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나머지 요 파란색들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John has short curly hair라고 말했을 때 얘가 디폴트 fallback intent를 발휘를 했어요. 요거를 저는 John has short curly hair는 사실상 describe boy로 제가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앞으로 제가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새롭게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비슷한 발화가 일어났을 때 fallback intent를 작동하지 않고 describe boy를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챗봇이. 이것도 describe boy로 제가 입력을 했고 이것도 describe boy로 이제 제가 입력을 해서 approve를 눌러주면은 John has short curly hair, John has long straight hair라고 말을 했을 때 방금처럼 뭐 can you say that again 이렇게 3번 말하고 오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describe boy에 있는 트레이닝 프레이즈를 말한 거구나. 지금 보이시죠? 새롭게 추가된 게. 그걸 이해하고 챗봇이 그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테그레이션에서 지금 방금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죠.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서 인테그레이션을 새롭게 할 필요 없이 이미 지금 이 파란색 제가 이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학생이 John has short curly hair라고 말을 하더라도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대화가 작동이 됩니다.
또 이제 나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말고 웹 데모를 실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늘상 보여드렸듯이 웹 데모로 들어가셔서 가상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지금 저는 이미 묘사하기라든지 길찾기 그 이외에도 다른 과업용 챗봇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단순한 표현 연습용 챗봇을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한 두세 개의 챗봇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션 수행 챗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챗봇을 결합해서 미션 수행 과업 챗봇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